서로서로 이렇게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운전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사고 날 뻔했죠. 대발이란 안전운전의 대발이입니다.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좁은 골목길을 통행할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좁은 골목길을 진입한다거나 진출해서 메인 도로에서 좁은 골목길에 진입한다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메인 도로로 진입하실 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해 볼 텐데요.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숄더 체크를 통해서 보행자 및 자전거, 오토바이 잘 확인을 하시고 진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메인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좁은 골목이나 도로에서 무작정 냅다 갑툭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주의하시지 않으면 사고가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흰색 승용차처럼 크게 돌아서 나오시는 분들, 중앙선을 침범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중앙선은 없지만 이러한 도로를 보고 이면도로라고 부르는데, 나오는 차량이 먼저 나와야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대바리가 나오려고 할 때에도 자신의 차량이 주차를 한다고 하면 비상등이라도 좀 켜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좀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네요. 지금처럼 신호등은 없지만 이러한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에도 물론 넓은 도로, 직진 도로의 차량이 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좌우 잘 살피시고 진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좁은 골목에서 넓은 도로로 합류할 텐데요. 미리 방향지시등 넣어 주시고요. 직각으로 나가시기보다는 자동차가 사선으로 붙어서 마지막 도로 끝 가장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핸들을 조금씩 감으면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 운전자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념과 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로 끝 가장자리로 진입하시기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지막 차로로 붙어 들어간다라고 하시기보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옆 차선까지 침범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할 때에는 혹시라도 나오는 차량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차가 나와야지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서행하시면서도 나오는 차량이 먼저 있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라고 하면 기다렸다가 진입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처럼 대바리가 이제 T자 구간에서 우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회전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갓길에 세워져 있는 주정차로 인해서 각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검은색 K5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핸들 돌리는 방향의 내륜차, 물론 부딪히지 않을 것 같지만 반대편 핸들 돌리는 방향이 반대편인 외륜차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구간에서 어느 시점부터 핸들을 돌려야 되는지 모르시는 초보 운전자분들이 많은데, 모퉁이 끝부분과 사이드미러가 일치할 때쯤 핸들을 조향해 주시는 거예요. 핸들을 조향하시면서도 혹시라도 핸들 조향하시는 방면에 거울을 통해 간섭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인도선이 흰색 실선인 구간에는 주정차 가능 구역이기 때문에 좌우 잘 살피시고 다니시는 것이 좋아요. 이번에는 T자 구간에서 좌회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좌회전은 늘 알고 계신 것처럼 어깨와 모퉁이 끝과 일치하면 롱크로스 핸들을 감아서 도로 우측편으로
붙어서 우측 통행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갓길에 세워져 있는 주정차로 인해서 우리가 우측편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상황 판단하시고 도로에 진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이런 좁은 골목에서는 언제 어디서 민식이가 자전거가 갑툭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서행을 하신다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와 차 사이에서 언제든지 또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진 않지만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옮겨 주시는 것이 좋아요. 대바리가 나가야 택시기사님이 들어올 수 있겠죠. 네, 택시기사님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본인은 지금 저보고 빼라고 하는데 대바리는 사실 우측으로 갈 거예요. 예, 이럴 때 곤조를 부려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저긴데 택시기사님이 자기 가는 길 못 비켜주겠다고 저보고 저쪽으로 빼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내가 끌려갈 필요 없이 나의 가고자 하는 길을 내가 가야지 상대방 차량을 배려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분들이 너무 상대방 차량이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이끌려 가시려고 하시기보다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이 있다,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이 먼저 나가야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는 거, 네, 주의하셔서 통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측편으로 우회전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앞에 보시면 택배차, 탑차가 있고요. 또 갓길에 차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택배차에 가려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요, 택배차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구간이에요. 이러한 T자 구간 삼거리에서도 누가 오는지 확인을 일단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살짝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다가 차 오는 것부터 확인하시고 우측편으로 돌려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핸들 트는 방향에 내륜차 및 반대편에 외륜차까지도 다 살피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모를 장애물과 부딪힐 수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맞은편에 차량이 한 대 오네요. 그러면 우리 차량이 피해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 먼저 피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이럴 때에는 사실 수신호, 손을 들어 올린다거나 비상등을 켜주는 것도 하나의 센스 및 요령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양보해 줬는데 상대방이 손인사도 없다, 비상등도 없다 해서 짜증 내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차가 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내륜차까지 생각해서 또다시 발생되는 외륜차까지 생각해서 진입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물론 대한민국은 우측 통행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렇게 붙어서 달리시는데, 우측편에 공간이 있으면 내가 먼저 우측편에 붙어서 맞은편 차량을 보내고 통행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맞은편, 네,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바리는 통행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우회전을 못 하겠네요. 반사경 보시고 또다시 건너편 좌회전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때는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은 없기 때문에 크게 원을 그린다 생각하시고 좌회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져 있는 차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밟고 지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도 너무 많이 중앙선을 넘어가려고 하시기보다는 세워져 있는 차량과 최대한 배웠던 차폭감을 활용하여 붙여서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골목에서 차량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음을 주의해서 운행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은 삼거리이고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우리는 좌회전을 해보도록 할 텐데, 물론 이처럼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앞차는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간에서도 미리 깜빡이를 켜고 자신의 차량이 어디로 갈지 동선을 상대방 운전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신호만 보고 무작정 출발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룸밀러 및 좌우 미러를 통해 혹시라도 우리 차량 뒤편에서 사각지대에서 쏜살같이 출몰하는 오토바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토바이가 골목으로 튀어나올려 있죠. 클락션 눌러줘야 됩니다. 저런 나쁜 오토바이, 신호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을 향해서 냅다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 사고 나지 않도록 방어 운전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다시 메인 도로에서 대가리는 좁은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차로 변경부터 해주시고, 혹시나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진입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처럼 크로스 핸들을 사용해서 들어가시는데, 크로스 핸들을 사용할 때도 무작정 핸들만 빨리 조향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속력을 낮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거리에서 또다시 우회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갓길에 세워져 있는 소렌토 요 G색 차량 때문에 누가 오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는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나가시면서 모퉁이 공중전화번호가 있는 것도 잘 살피시면서 내륜차 확인하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뒤에 차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절대로 조바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공중전화 박스가 참으로 애매한 위치에서 있어요. 다시 좌측 코너링 오는 차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운전자의 어깨가 모퉁이 끝과 일치하면 핸들을 조향해서 좌회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좁은 구간을 지날 때에는 머뭇거리기보다는 신속하게 통행을 하되, 맞은편에 차량이 오면 미리 내가 조금 비껴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비껴주는 것이 좋아요. 서로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내미느라고 도로 위에서 시간 낭비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나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자신의 주장만, 의사만 강력히 주장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오는 차량 주의해서 마지막 차선으로 붙어서 들어가시는데, 어디까지나 차량의 속도가 없는 점에 비해 핸들의 복원력을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가속 페달을 살짝 퉁퉁 치면서 핸들의 복원력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다시 넓은 도로에서 좁은 우측 편에 있는 골목으로 진입해 보도록 할게요. 맞은편에서 차량이 좌회전을 했습니다. 항상 보행자 잘 보셔야 돼요. 보행자들은 귀에다가 에어팟을 꽂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리를 전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좁은 골목에서 넓은 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좁은 골목으로 좌회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맞은편에 오는 차보다 우리가 먼저 갈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누가 오는지 일단 골목에 진입했던 차가 나와야지 대바리가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차부터 보내고 대바리가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맞은편에 있는 미로 차량인가요? 양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우선순위는 좁은 도로에 있는 차량이 나와야지 다음 차량이,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가 있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운전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사고 날 뻔했죠. 네, 순간순간 사고 날 뻔했습니다. 갑툭튀. 오토바이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오토바이가 잘못했죠. 오토바이는 인도 위를 달리는 거 아닙니다. 대바리가 카메라 앞이라서 짜증을 내진 않았지만은 아저씨가 굉장히 잘못한 자세예요. 그것도 역주행. 저래서 오토바이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항상 골목에서 메인도로 합류하실 때에는 반드시 인도 위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영상을 통해 보다 초보 운전자분들께서는 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기까지 나올 뻔했지만 참아야 돼요. 심근경색 유발자들이 도로 위에 많습니다.